오늘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보유한 6개 폐교 부지 현황입니다. 이들 6개 폐교 부지의 면적을 합치면은 총 95,078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중고등학교 평균 부지 면적의 약 3배가 넘는 규모일 것입니다. 교육감, 현재 이들 폐교 부지의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이후 서울특별시에 6개의 폐교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진중학교, 염광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도봉고, 그다음에 덕수고, 그다음에 성수공고 이 6개 학교가 폐교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활용 방안이 짜져 있습니다. 가장 앞서서 폐교한 공진중학교는 비교적 빨리 계획이 이제 수립되어서 올해부터 생태환경 교육파크라고 하는 이름의 에코스쿨을 지금 시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 계획을 올 봄부터 확실하게 확정해 갈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예. 확정된 건 아니죠?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교육감 답변대로 각 부지별로 아마 나름의 활용 계획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본 방향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죠. 그런데 2024년 12월 27일에 본의원에게 제출한 폐교 현황하고 2025년 1월 2일에 제출한 폐교 활용 계획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난 우리 연말에 시의회가 끝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연초에 다시 폐교 활용 계획을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기 한 게 폐교 부지 활용 계획이 현실적이라고 교육감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가장 서울시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용도와 주변 지역사회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해서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장을 다 나가서 한번 현황을 보셨나요? 예, 대부분 다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봤습니까? 예, 다 봤습니까? 아직 모든 학교를 다 돌아간 건 아니고요. 여기 6개 학교 중에 절반 이상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현장을 안 보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도봉구에 도봉고등학교 있습니다. 예. 요거 계획이 지금 가칭으로다가 생태문화도서관 건립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덕수고등학교 있죠. 행당분교. 예. 거기는 서울 미래교육파크 조성이 돼 있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수공업고등학교는 성진학교 및 AI 융합 진로 직업 교육원 설립이 계획되어 있죠. 예,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거 현장에 다 가보신 데인가요? 예, 제가 교육감께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체크해요. 현장에 가보셨나요? 본의원이 현장에 가봤냐고 하잖아요. 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은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그 성수공고랑 덕수고등학교랑 저런 데는 다 가봤죠. 도봉고등학교도 가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 현장을 파악하시고 예, 계획을 파악하고. 짜셨습니까?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도봉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생태문화도서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서울교육청이 이 관리하고 있는 그 도서관에 책들이 너무 그 많아서 별도의 수장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확실히 그 도봉고등학교에 계획이 선 겁니까? 기본 방향이 서 확정된 있습니다. 겁니까? 기본 방향이 아니 서 있습니다. 확정이 됐냐 안 됐냐 뭐 확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확정이 안 됐죠. 재정 계획까지 아니, 포함해야 확정이 안 됐죠. 왜? 아직까지는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 기본 답변을 방향이 잘하세요. 확정된 본연이 거하고, 예. 확정이냐 아니냐면 아니다 기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자꾸 사족 달지 마시고 재원 조달도 안 돼 있는 상태고 확정도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이 폐교 관련 계획을 짜려면 확정이라고 하는 말이 한 아니,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됐는데요. 폐교된 지가. 그 폐교된 후에 완전한 핵정 그 이후에 활용이 확정되려면 대체로 5년 내지 10년 정도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그냥 바로바로 그 폐교가 나왔다고 해서 자, 그 활용 계획이 바로 이 폐교 실행되는 건 아니죠. 문제의 계획, 활용 계획이나 재원 조달 이런 것도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재원 조달 계획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더 본의원은 세워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재원 조달에 대한 거? 재원 없잖아요. 재원 조달 계획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았죠. 방안도 그러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방안 계획도 안 돼 있고 전혀 돼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본인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육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은 장기 미개설 학교 용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화면 보세요. 자,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경원초등학교 경우가 2003년 12월에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2003년도에 취득한 거예요. 얼마에? 60억 4천만 원에. 그 다음에 도봉동에 위치한 도원초등학교 2006년 4월에 취득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20년이 훨씬 넘었죠. 경원초등학교는. 이거 교육감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아십니까? 모릅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예? 보고 받았어요. 보고 받아서 현장도 가보고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22년 됐습니다. 경원초등학교. 도봉동에 도원초등학교 토지가 2006년? 그럼 몇 년 됐습니까? 19년 됐잖아요. 143억 9천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당시 가격으로 2개 학교 매입하는데 204억 원 들어갔습니다. 현재 재산 평가를 해보니까 430억. 답변 그렇게 하시겠죠? 자, 재산 가치 올랐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그거 그냥 놔두니까 재산 가치가 올라갔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시겠죠? 그렇게 답변하지 않겠지요. 그 교육감이 무슨 재산을 늘리는 그 목적으로 그렇죠. 취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면 본의원이 그렇게 또 이제 할 겁니다. 자, 이처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개설 학교 용지에 대한 활용법은
어떠한 방안이 있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미개설 학교 용지가 오래된 경우에는 그 근본적으로 이제 매각 등을 통해서 서울시의 이 공간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감께서? 일부는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 서울시와 답변 협의를 해서 잘하세요. 예? 매각하시겠다는 거예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학교 용지가 매각이 되면 아니 20년, 22, 3년씩 되고 20년이 다 되는데 인져서 검토를 하겠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제가 좀 이제 열심히 이 문제가 있는 토지들은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장기 미집해 있는 거 뭐 도시 계획 이런 걸로 해서 근데 저희 교육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전혀 야 우리 땅 우리 재산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국유지 또는 서울시 소유지, 교육청 소유지 이 구분이 아시다시피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가 되면서 구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확실하게 그런 토지 이 소유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에는 1991년 이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국유지로 사용이 되다가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단 말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이게 정당한 답변이라고 봅니까?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그 각 지방정부 또는 학교의 토지 소유 관계가 충분히 법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교육관이 거기서 인제 와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인정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 자, 본의원은 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신설 학교 수요자가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 또 하나 있다. 교육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의 감소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몇십 년 전서부터 확정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인구가 점차 줄고 학령 인구 주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 폐교로 인한 학교 부지가 늘어날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미개설 학교 용지 역시 본래의 그 어떤 용지 목적대로 이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 새로운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지들에 대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교육 용지 또는 학교 공간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TF를 구성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그런 목소리를 2025년도에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개별 토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만큼 학교 부지와 건물의 활용을 위한 거시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적극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2025년도, 2029년도 교육청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거기에 뭐가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그 체납 금액이 약 88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변상금이 약 50억 정도, 즉 57%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복합시설 사용료 36억 정도, 약 41%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조치도 하고 또 체납 징수가 체납이 되는 기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갖다가 검토를 했는데 크게 보면 채무자들이 아주 영세하거나 재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심지어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그 체납 사유의 약 40% 정도가 그런 재력 부족과 교소 불명으로 인해서 사실상 체납이 어려운 그런 현실이고요. 나머지 이제 실제로 그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그런 방법으로 그 압류도 강화하고 또 신용 등급 압박을 위해서 그 법원 채무 불이행자 명제 명부 등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인제서 실시하려고 한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하니까 실시하려고 한다. 아닙니다. 왜 그동안은 적극적으로 못했습니까? 예, 제가 그 취임한 지가 이제 4개월 그런 됐기 때문에 그 행정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를 다시 체크했고요.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데 그게 교육감으로서 여기서 그런 답변 뭐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답변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지금 그 체납 왜 본의원이 예. 그동안엔 적극적으로 못했냐? 그럼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면 그 체납 건수로 보면 그 남부나 이 성북 강북 지역이 체납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근데 체납 액수로 보면 또 반대로 강남 서초 지역이 가장 많거든요. 이게 지역마다 체납의 그 원인들이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그 분석을 했고요. 그 체납의 유형이나 원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실시를 하는 것이 이 올바른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동안에도 했습니다. 87, 8억씩을 네. 이게 교육감의 재산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서울특별시 시민의 재산이고 이게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서 학교 운영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유상. 그보다 또 미등재 건물이 135건씩이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문제도 좀 확인을 제대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여태껏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금 교육감께서 공유재산 관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 체납 현황을 체납 현황뿐이 예, 아니고 예. 미등기 건물이 135건씩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오늘 가셔서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때 교육감께서 이런 거 공유재산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자, 지금 그 본의원한테 보고한 바를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2029년까지 수익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87억이라는 돈 방금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대로 거소불명이라든지 뭐 사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는 거 정리 빨리 하셔야 돼요. 2029년까지 징수 정액이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실제로 그 징수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정도는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재산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그런 압류 조치랄지 일을 해서 지금 압류 현황도 벌써 보면 803건 중에 258건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들은 전부 압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 장기 미개설 학교 용지 같은 거, 미등재 미등기 건물, 무단 점유 및 변상금 문제를 종합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공유재산 관리에 아주 미흡했다. 동의하시죠?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완전하게 해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더 노력을 전혀 하겠습니다. 안 됐죠. 예. 공유재산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을 하는데 본위원이 의견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뭐 계획대로 공유재산을 충실히 뭐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지금 탁 느낌이 이게 수행했을지 이게 참 우려가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잘 아시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셨으니까 유의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기획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력을 잘해서 예. 뭐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 방안을 교육청에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면 그렇게 답변하겠죠. 교육감이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여기서 뭐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아닙니다. 이렇게는 답변 못하는 거죠. 본인이 알고 질문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오세훈 시장님 답변 들어 좀 모시겠습니다. 네. 시장께서는 방금 교육감하고 본의원 질문 대화를 보셨죠? 네, 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 중에는 서울특별시와 혼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빗물 처리장이라든지 뭐 풍물시장 특히 네,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산과는 거리가 좀 먼 그런 시설들이죠. 네, 그 중에는 뭐 양해가 돼서 그러니까 서로 협의가 돼서 이용하기 시작한 것도 있고 네네. 역사적인 연원상 그 소유와 사용이 불일치하는 시설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공유재산 혼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기회에 일목요연하게 그 불일치하는 재산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사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아직 이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 기억에 제가 10년 전에 관여했던 것 중에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그 공간을 지금 풍물시장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시작된 불일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뭐 불일치한다는 거를 일률적으로 다 일치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풍물시장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풍물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조치를 할 계획을 좀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처리 방안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전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처리하기에는 그 성격상 맞지 않는 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 사안의 특유한 해결 방법들을 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도 지금 교육감의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 뭐 장기 미개설 학교 용지 활용 문제 뭐 폐교에 따른 그 부지 같은 문제는
우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협력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도봉구에 있는 도봉고등학교 부지의 경우도 생태한 문화 도서관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아까 답변 교육감께서도 하셨죠. 근데 서울특별시에서도 어떤 도서관 정책과도 연계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한 군데 한 군데 학교가 네. 위치가 상당히 그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지역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용도가 과연 도서관일지 아니면 또 요즘에 뭐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지역 사회 여론도 수렴하고 네네. 가장 효율적인 재산 활용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쉽게 처음에 뭘 하나 정확히 결정되기 전에 하나를 이렇게 특정을 해 놓으면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조금 좀 너무 섣부른 그 적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네네. 그런 사안들을 하나하나 그 개별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이용 용도를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 지금부터 교육청과의 협의하에 네네.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인구 변화에 따라 앞으로 늘어날 폐교 부지와 미개설 학교 용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화정 계획을 수립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발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계획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등재, 미등기 건물의 권리 보존 조치와 무단 점유 및 변상금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점유 중인 토지 사용 승낙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대장 등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체납된 변상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공유재산 혼용 문제 해결과 폐교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서울특별시 그리고 25개 자치구와의 공유재산 교환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의 수립과 이행의 변수가 많다면 허울 좋고 거창한 이러한 계획보다는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변화 시대 사회복지, 인프라, 공용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등 민생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부지 활용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